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5번째 군종장교가 임관했습니다. 지금 육군 7사단 칠성교당에서 군 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도웅 교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관하자마자 대위가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계급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저도 12년 전에 네. 이제 병사 생활했을 때 네. 대위라고 생각하면 정말 먼 존재였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계급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계급을 달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용사들에게 장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계급을 떠나서 원불교 교무로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 두 가지를 마음에 안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교로서 생활한다는 것, 사병으로 생활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어느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칠성교당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칠성교당은 두 번째 군종장교인 조경원 교무가 제7보병사단으로 보직을 맡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교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당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마침 서울교구 장충교당의 연원으로 칠성교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동현 교무가 부임을 하면서 교당 환경 개선과 교당 교화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하였고 다시 정효청 교무가 오면서 좀 더 안정적인 교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은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칠성교당의 교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구상 속에서 지금 임무를 맡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군종장교, 이제까지 군종장교로 임관하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근무하신 곳이 바로 칠성교당이군요. 네.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지금 군에서의 역할은 원불교 군종장교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신앙 교육장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급 간부들이나 그리고 장병들, 용사들을 포함해서 교고지 부대에 있는 용사들 그리고 신병교육대 교육생들을 포함해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5번째 군종장교로 임관하셨습니다. 군종장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군종장교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먼저 군종교구에서 지금 조경원 교무가 군종장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구로서 그 3명의 원불교 군종장교 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더 서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군종 교구장님이신 삼산 이장은 교무님께서 이제 추천을 한번 권유를 해주셨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이 교단에 큰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에 그러한 추천을 받으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로운 소원을 세워서 군종 장교로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군종장교에 지원하시는 같이 군교화를 하셨던 교무님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경쟁률이 좀 높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땠습니까? 저 자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주변에서 어렵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원불교 교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고 누구나 가서 이 몸 교단을 위해서 힘쓰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군종장교가 되시기 전에 충렬교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군교화를 위해 힘써 오셨지만 두 번째로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입대하기 전날 그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 또 훈련 과정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먼저 입대를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상하게 예전 사병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이렇게 개인으로 군에 입대를 하는 거였지만 지금 개인이 아니라 교단의 명을 받고 그리고 제가 교도님들의 믿음 안에 입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단의 인사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일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대라는 곳은 막상 들어가면 이 위압감도 있고 생활의 제약도 심하고 네. 육체적인 고통도 상당히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다시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네. 몸은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전날 이제 점심을 예. 이제 군종교구 교구장님 모시고 군종교구 교무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다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거부를 네, 네. 마음만은 그러지 않았는데 몸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아 다시 군대라는 곳을 가긴 가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올 수밖에 없는 많은 남자들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정말 큰 악몽이라고들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정말 교단의 명을 받고 그 많은 교도님들의 큰 지원과 성원을 생각하시면서 군사훈련에 임하셨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군을 알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훈련도 마찬가지로 사병들과 같이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물론 장교로서의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에 일단 훈련 자체가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보다 내 얼굴이 바로 원불교의 얼굴이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신분화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그런 모습을 좋게 봐줬던 교관들이 한번 후반기에는 중대장 후보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아, 내가 교법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에 이들이 먼저 이렇게 권유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참 뿌듯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장 후보생을 이제 네. 그냥 이렇게 사양하셨군요. 사양했고요. 그러면서 또 그와 더불어서 그 교관들의 추천으로 받게 되는 상이 있는데 그 학교장상을 그 참 가치관상이라는 그 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가치관. 그 상이 그 무엇보다도 더 마음속에 남고 되게 소중한 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산중 목사님 먼저 배하라고 그 입대하셨겠지만 네. 중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날이 선다고 네, 말씀하셨다고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던가요? 무엇보다도 각자의 종교를 신앙하는 그 성직자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다른 생활 테두리 안에 있다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보사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너무 나를 세우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면, 나 자신만 잘하려고 하면 여타 일반 사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성직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화합하는 방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들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종목사님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가치관상을 받기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관식을 하셨던 당시에 네. 영상을 저희가 그때 매거전을 통해서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방송 내용을 조금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6월 29일 육군종합행정학교 대강당에서 제76기 군종사관의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51명의 신임 군종장교가 탄생했으며 기독교 24명, 천주교 11명, 불교 15명, 원불교 1명의 군종장교가 임관했습니다. 네. 임관식은 너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된 후 상장 받으시는 모습이군요. 훈련 성적 네, 우수자를 이거는 표창하는 군종 시상식이 실장으로부터 받았던 신임 학업 군종장교들에게 우수상이었습니다. 네. 임관 사령장과 계급장이 왼쪽에는 수여됐습니다. 군종교구장님, 네. 오른쪽에는 아버님이신가요? 신임 네, 군종장교들이 임관 대표로 선서를 선서하셨군요. 네.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조국 이것은 수호 결의문을 의지를 낭독하는 청명하는 거죠. 결의문을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 본고식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동현 교무와 정효천 교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효천 교무의 경종 10타로 시작됐으며 영주, 기원문 낭독, 일원상 서원문의 순으로 봉고 기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교구 백인혁 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김도웅 교무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불교 군종장교의 길을 가고 있는 선배 군종장교 강동원 교무가 그 야전 군복의 네. 그 안에 있는 정복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신임 군종장교 김도웅 교무에게 뜻깊었던 것 군복 안에 같습니다. 입게 될 교무 정복을 선물했고 선배 군종장교 정효천 교무도 첫마음을 잊지 말고 자랑스러운 제가 이 스승님 사진을 꼭 네,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네네. 잘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김도웅 교무의 동기 교무님들이시네요. 네. 김도웅 교무는 감상담을 통해 군종장교로 임관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약간 눈물을 흘려서 교와의 표정이 안 최선을 좋습니다. 다하였습니다. 이후 군종교구 이장은 교구장이 5번째 군종장교가 탄생하기까지 일심으로 합력해온 항상 우리 군종교구 교무들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항상 전해집니다. 교무가 감사 인사를 하며 임관 본고식을 마쳤습니다. 인간 본고식의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그 은혜를 알아가면 스승님들께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그 은혜에 더 이렇게 보은하지 못한 제 자신의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물론 현역병으로 네. 군대 가셨을 때도 군복이 잘 어울린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군복이 매우 잘 어울리죠. 그런가요? 네. 일단 흔히 말하는 태가 난다고 네. 하잖아요. 태가 완벽하게. 네. 교무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네. 드려보고 싶은데요. 김도웅 교무님은 원불교와의 인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불교와의 인연은 이제 은타원 이은명 교도님 어머니에 의해서 네. 이렇게 맺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원불교와 만나게 됐는데 당시에는 사춘기가 계속됐었는지 교당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뭐 즐겁거나 아니면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많이 갖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꼭 훈련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훈련을 빠지지 않고 방학 때마다 나가면서 원불교와 가까워지는 인연이 되었고 원불교 교무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더 상세히 알게 되었고 그 교무님의 모습을 따라서 출가선도 같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그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기는 네. 언제쯤이었나요? 시기는 1차하고 2차로 나눈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는. 네. 1차는 어머니께서 먼저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3 때 저희는 이제 형제가 둘입니다. 저하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소원이 있으니 하나 큰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원불교 교무로 이렇게 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어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릴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출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병으로서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제 군대에 가고서 오히려 원불교와의 인연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더 그 생활을 하면서도 원불교 학과에서.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1년쯤 군 생활을 이제 상병쯤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휴가 때 나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뭔가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기보다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 마음길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시 그 원불교학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길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두 번째 출가식이 아니었나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혈연이시기도 하지만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법연으로서는 어머님이 스승님이자 네. 정말 법연을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되는데요. 어머니께 군대를 다시 가겠다, 군종장교가 돼보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는 항상 놀라시는 것 같아요. 출가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도 놀라셨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다른 해외 교화를 하러 나갈 때도 그러셨고 하지만 막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놀라시기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래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항상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동훈 교우님의 이 적극적인 어떤 삶의 방식에 맞아떨어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재학 중에 민족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전국 국토순례를 자전거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5일 동안 전국을 순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김동훈 교우시죠? 이게 접니다. 네. 오른쪽에. 네, 정말 철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국토순례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원불교 예비 성직자로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무언가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국토순례를 하면서 그 민족평화통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평화기도를 하면서 이 국토를 다녀보자. 이 국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한민족을 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자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던 국토순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군종 장교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1도 못했습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네. 평화통일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지금의 평화 그리고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소중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우님께서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군종장교의 입장으로서 한번 바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군의 입장에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평화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종장교가 되시기 전에 충렬교당에서 네. 군교화를 오랫동안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 2017년도만 해도 입교자가 300명이 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신병교육대와 충렬교당에서 2회를 주관하시기도 하셨는데 충렬교당에서는 과연 어떤 교화 활동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저희가 일단 군종교구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바로 감사일기 작성입니다. 그 소중한 나 만들기라고 해서 그 소나기라는 책자를 활용해가지고 장병들에게 감사생활, 군에 징집이 되어서 오는 저희 현실에서 처음에 이 군이라는 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병들에게 더 가치 있는 군생활 그리고 가치 있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원불교에서는 그 감사일기 사용법을 장병들에게 권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장병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변화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문답해오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입교자가 1년에 300명이 넘어선다는 건 물론 이제 신병교육대가 계속 병력을 보충하기 때문에 네. 옆에 내보내기도 하고 보충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입교자들이 스스로 입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유도하고 그리고 입교를 권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장병들이 입교하면 좋을까 이 생각이 먼저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물론 그 안에는 원불교 교법을 만나게 할까,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우리의 진리에 맞닿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그 고민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올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진심되게 전달하자, 거기에 주력하자라고 하면서 그 설교라든지 그리고 기본 생활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을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아이들이 입교를 서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입교했는데 그 300명의 친구들 마음속에는 원불교가 매우 좋다라는 마음이 심어졌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아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군종 교당에서의 예를 보면 잔병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생활 속에서 어디나 앉으면 정말 졸립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볼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 잔병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군 예외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그 시간 한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계속 갈망하며 배우고자 하는 그 열의가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군 예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각종 영상 자료 또 기타 사진 자료들을 활용해서 군 장병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군종 교구에서는 저희는 그런 PPT를 많이 활용합니다. 아마 그 젊은 우리 군 장병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알려주다 보면 처음에 이 원불교 문에 들어왔는데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암벽 등반을 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평탄한 길, 좀 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 장병들에게 알려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그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장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대종사님 교법에 맞춰서 그 교법이 근간이 되어서 그 방향로를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장병들을 만나셨고 특히 신병교육대를 통해서는 정말 많은 장병들이 입소하고 또 퇴소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아까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진심으로 법을 전하는 것에 반응하고 응감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던가요? 먼저 우리 대종사님 교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마음 공부라는 건데, 그 마음 공부의 시작은 바로 이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감에 따라서 이 진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장병들이 실제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 감상이 들면서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빛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 눈빛이 달라지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법을 통해서 안 뒤로부터는 장병들이 실제로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법이 큰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눈빛부터 달라진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군을 제대하게 되면, 전역하게 되면 군부대를 통해서
정말 원불교를 만났던 장병들이 사회에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교화의 가장 큰 과제를 전역 장병을 위한 교화라고 정의하기도 하셨고요. 청소년 거점 교당 그리고 인도 관리가 매우 네.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 교화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방법들이 조금 더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교구에서 군정 교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거점교당을 통해서 서총, 톡톡 아니면 각 대학교의 이제 전원회라든지 그리고 부산에서는 금정교당 각 교구별로 거점교당을 설정하면서 그 청년 교화에 도움이 되고 이 원불교를 만났던 장병들이 이 그 맥이 끊어지지 않게 공부심이 끊어지지 않게 최대한 전역 장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가 바로 우리 군종 교무들의 역할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고요. 이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그 기반을 다져가는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도 더 물론 그 장병들이 놓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10년의 길을 다시 예약하신 거라고 봅니다. 물론 10년 이상을 군에서 더 발전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셔야기도 하셔야겠지만 군종 장교로서의 10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전 군종장교 선배에게 그 말이 항상 가슴속에 남습니다. 앞에 얘기하면서도 나왔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바로 익히고 그리고 체득함으로써 그 가운데 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만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대종사님의 교법이 가슴 깊숙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바로 가슴 깊숙이 심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런 마음 공부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계획을 삼고 있고요. 서원이라는 것은 계획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우리 선진님들께서 닦아놓아 주신 이 바탕 위에서 더 좋은 길을 닦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네. 군종장교 인관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축하 말씀도 들으시고 또 네. 당부의 말씀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말씀도 하셨겠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전하고 싶은 말씀을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무로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제가 교도님들의 그 은혜가 더욱더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정말 맨 흙바닥에서 아마 제가 생활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더 보온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출제가 교도님들 행복하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 놓지 않으면서 언제나 끝까지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 전법 사도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군인이 한 50만이 좀 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50만 가운데 3분이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매우 희소한 자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누구나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되짚어보는 그 순간에 교무님께서 전해주시는 따뜻한 손길, 그 말씀 하나가 정말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인생의 정말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을 정말 많이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0년을 예약하셨는데 그 10년 동안 건강하시고 네.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저희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